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소득처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신고상의 소득금액과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해서 소득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귀속자에 대해서는 추가납세 의무가 나오겠죠. 추가납세 의무가 나옵니다. 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왜 그 차이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느냐, 추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는 건데,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미 회사 내부에 유보되는 금액과 유출되는 금액이 있죠.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또는 배당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이미 유보는 회사 내부에 있는 부분이고 상여는 급여로 처리되어 있을 거고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정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득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추가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세무조정 금액을 갖고 하는데 유보라는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유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된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본이 왜곡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자본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게 되면 자본이 나오게 되죠. 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왜곡이 있으면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 금액 중에 사회 유출된 금액, 외부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대표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부에 나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 남아 있거나 외부에 나간 거 아닌 나머지는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타는 뭐냐면 결산서상의 자본에 왜곡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산 부채에 과소 과대가 없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도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으로 가서 세금을 내고 자본으로 들어와야 되는 과정인데, 즉 재무상태표로 보면, 우리 재무제표로 보면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갔다가 재무상태표로 들어와야 되는 과정인데,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손익계산서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걸 생략하고 바로 자본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 중에 법인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타라는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기타라는 소득처분이. 그래서 직접 자본으로 회계 처리했느냐 아니면 손익계산서로 갔다가 자본으로 왔느냐,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게 기타라는 소득처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의 대상 시기입니다. 자, 소득처분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 모든 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처분을 합니다. 모든 법인이 한다라는 거고요. 시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합니다. 모든 법인이. 자, 소득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자, 소득처분 유보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유보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의 왜곡을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보와 관련해서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경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보로 처분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의 왜곡을 수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유보 처분 시에 과목 설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금 산입 항목이 있고요. 항목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고 소득 처분, 예를 들어서 유보로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이 유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자산 부채는 당해 과세 기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 금액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에서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항목명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항목명을 자산이나 부채 이름으로 계정과목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계정과목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유보 금액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4페이지에 보시면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을표가 되겠습니다. 을표에서 관리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 항목명을 자산부채의 계정과목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처분 중에 사회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유출은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외부로 유출된 경우가 사회 유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귀속자별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속자별로 추가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 보시면 소득 처분이 배당일 때는 누구한테 귀속된 걸로 보냐면 출자자한테 가는 겁니다. 즉 주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주 중에 보면 임원이나 사용인인 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출자자일 때 배당, 그 다음에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 있습니다. 상여는 원래 임직원한테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원과 사용인에게 귀속이 된 거라고 결정이 될 때는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이때는 출자, 임원, 사용인 포함합니다. 여기 제외되어 있던 부분이 상여에는 포함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배당보다는 상여, 즉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세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상여로 처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회사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회사의 어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의미도 좀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주주도 포함을 합니다. 법인 주주도 포함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그 외의자, 위에 있는 세 사람 외의자를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자,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배당소득세가 나오게 되고요.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기타 사회유출은 추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나옵니다. 자,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거는 확실한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라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 비실명 증권 이자의 원천 징수세액에 대한 금액,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야 되는 항목들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7페이지에 기타 또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에 남아 있는 경우로서 이미 회계상에 자기자본에 반영되어서 세무상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소득처분 금액의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잔액 관리를 하는데 이 잔액은 추후 반대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나 기타 사회이출은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소멸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9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기본적인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